박재현은 38살이었다. 판교에 있는 중견 IT 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해온 시간이 10년을 넘겼고, 그동안 그는 자신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흐름 안에 제대로 올라타 있다고 믿어왔다. 출근 시간에 맞춰 움직이고, 프로젝트 일정에 맞춰 숨을 고르고, 분기 실적에 따라 감정을 조절하는 삶이 반복되었지만, 그것이 곧 자신의 자리라고 생각했다. 회사의 명함은 그의 이름 앞에 붙은 가장 확실한 설명이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발표했을 때도 그는 처음에는 자신이 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재편, 효율화, 미래 전략 같은 단어들이 사내 메일에 나열되었지만 그 말들이 곧 자신의 이름과 연결되리라고는 상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도착한 짧은 통보 메일은 모든 것을 단순하게 정리해버렸다. 개인의 노력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조직의 방향과 맞지 않는 인원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만이 남았다. 재현은 그날 이후로 세상과 조금씩 분리되기 시작했다. 회사 단체 채팅방은 여전히 움직였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더 이상 알림이 울리지 않았다. 출근길에 매일 마주치던 사람들의 얼굴은 더 이상 볼 일이 없었고 점심시간에 나누던 가벼운 농담도 사라졌다. 그는 갑자기 아무 일정도 없는 하루를 통째로 떠안게 되었다. 3주가 지났다. 그동안 그는 이력서를 수정하고 채용 공고를 찾아보고 몇 군데에 지원서를 보냈다. 그러나 답장은 오지 않았다. 자동 회신 메일 몇 통이 전부였다. 면접 일정이 잡히지 않는 시간은 묘하게 길게 늘어졌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착각했다. 오늘도 회사에 가야 한다고. 그러다 곧 생각이 끊겼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매번 새롭게 확인되었다. 서울은 멈추지 않았다. 지하철은 여전히 붐볐고 포털 메인 화면에는 성공한 창업자들의 인터뷰와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 기사들이 올라왔다. 재현은 휴대전화 화면을 넘기다가 어느 순간 스스로를 화면 바깥으로 밀어내는 기분을 느꼈다.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도시에서 자신만 제자리에서 멈춘 사람이 된 듯했다. 그는 마포의 오래된 빌라 1층에 살고 있었다. 회사와 가까워 선택했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위치의 의미도 흐려졌다. 하루의 대부분을 집 안에서 보내면서도 그는 그 공간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잠시 머물다 갈 임시 거처처럼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남겨둔다는 감각이 생겼다. 친구들은 처음 며칠 동안은 연락을 해왔다. 괜찮냐는 질문, 다른 회사는 금방 구할 거라는 위로, 잠깐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조언. 그 말들은 틀리지 않았지만 재현의 귀에는 모두 같은 소리로 들렸다.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압박. 멈춰 있으면 뒤처진다는 암시. 그는 답장을 점점 짧게 보냈고 통화는 피했다. 누군가의 기대를 맞출 자신이 없었다. 3번째 주가 되자 그는 시간을 세는 일을 멈췄다. 대신 하루를 단순한 반복으로 인식했다. 일어나고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채용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답이 없는 메일함을 닫고 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했다. 저녁이 되면 이유 없이 피로가 몰려왔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지쳐 있었다. 그것이 더 괴로웠다. 그날도 별다르지 않았다. 해가 내려간 뒤에도 그는 집 안에 머물렀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문을 열어두고 바깥에 잠시 나와 앉았다. 아무 계획도 없었고 누구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집안의 공기가 답답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한때 팀을 이끌던 사람이 이제는 하루를 버티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그때 작은 검은 형체가 시야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길고양이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이 동네에는 고양이가 드물지 않았다. 그러나 그 개체는 바로 사라지지 않았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멈춰 섰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달아날 준비를 하는 태도와는 달랐다. 재현은 그 시선을 받아냈다. 고양이는 가까이 오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대신 입에 물고 있던 작은 금속 조각을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았다. 캔에서 떨어진 풀탭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분명 쓰레기였다. 그러나 고양이는 그것을 아무렇게나 버리지 않았다. 재현의 현관 앞, 정확히 그의 시야에 들어오는 위치에 놓고 한 걸음 물러났다. 그 장면은 이상할 만큼 또렷했다. 고양이는 무엇인가를 전달하듯 행동했고, 재현은 그 의미를 알 수 없으면서도 그 행위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한동안 가만히 그것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가볍게 흘려보내는 웃음이 아니라 오랜만에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소리였다. 그 웃음은 자신을 놀라게 했다. 회사에서 나오고 난 뒤 그는 거의 웃지 않았다. 억지로라도 밝은 표정을 지어야 할 상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웃고 있었다. 고양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확인하듯 재현을 바라보았다. 재현은 천천히 바닥에 놓인 풀탭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가볍고 하찮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물건은 무게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고양이는 그 움직임을 확인하자마자 방향을 돌려 사라졌다. 어디로 갔는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다만 그 존재가 갑자기 끊긴 것처럼 느껴졌다. 현관 앞에는 다시 고요가 남았다. 재현은 손에 들린 금속 조각을 한참 바라보았다. 자신이 왜 그것을 버리지 않고 쥐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평소라면 쓰레기통에 바로 넣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집 안으로 들어와 그것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아무 설명도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다. 그날 밤, 그는 휴대전화를 붙잡고 채용 공고를 뒤지지 않았다. 대신 식탁 위에 놓인 작은 금속 조각을 몇 번이나 바라보았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 무엇인가를 두고 갔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재현은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그 고양이는 왜 하필 자신의 집 앞이었을까? 다른 집도 많았고 더 안전해 보이는 장소도 있었을 것이다.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섰다. 세상에서 밀려났다고 느끼던 순간에 아주 작은 존재가 자신을 선택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회사에서의 자리는 없어졌지만 누군가의 시선 안에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그것은 확신이 아니라 희미한 가정이었지만 그동안 전혀 떠올리지 못했던 종류의 생각이었다. 밤이 깊어졌지만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면접 일정도, 통장 잔고도 아닌 현관 앞에 조용히 놓였던 작은 금속 조각이 맴돌았다. 그 고양이가 다시 올지 아닐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재현은 처음으로 내일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떠올렸다. 그에게 내일은 그저 또 하나의 반복이 아니었다. 어쩌면 누군가가 다시 나타날지도 모르는 순간이 되었다. 그 가능성은 작았지만 완전히 무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가 그날 밤을 견디는데 충분했다. 다음 날 박재현은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현관문을 열어두었다. 이유를 분명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전날의 작은 금속 조각이 여전히 식탁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그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38살의 성인이 길고양이를 기다린다는 생각이 우습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우스움보다 더 크게 다가온 감정은 묘한 긴장이었다. 하루 종일 그는 집 안을 맴돌았다. 채용 사이트를 열었다가 닫았고 메일함을 확인했다가 다시 창을 닫았다. 지원한 회사에서 오는 답장은 없었다. 대신 전날의 기억이 반복되었다. 고양이가 물고 있던 풀탭, 그 물건을 내려놓던 순간의 태도,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그 눈빛에는 구걸이나 애원이 없었다. 오히려 평가하는 듯한 기색이 섞여 있었다. 재현은 그 시선을 떠올릴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다.
해가 내려가기 시작하자 그는 더 이상 핑계를 찾지 않았다. 그는 현관 앞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다. 혹시라도 그 작은 형체가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다. 자신이 이토록 무언가를 기다린 적이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았지만 쉽게 기억나지 않았다. 회사에서는 늘 다음 프로젝트, 다음 성과, 다음 목표를 기다렸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기대와는 달랐다. 지금은 오롯이 개인적인 감정이었다. 잠시 후, 어제와 같은 위치에서 작은 움직임이 보였다. 검은 털의 고양이가 다시 나타났다. 재현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가슴 안쪽이 조용히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고양이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서두르지 않았고 그렇다고 주저하는 모습도 아니었다. 마치 정해진 절차를 따르듯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이번에는 입에 노란색 잎사귀를 물고 있었다. 그 입은 다른 것들과 달리 비교적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주변에 굴러다니는 평범한 잎과는 달리 색이 또렷했다. 재현은 그 차이를 분명히 인식했다. 고양이가 굳이 그것을 선택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고양이는 현관 앞에 잎을 내려놓았다. 어제의 풀탭보다 조금 더 가까운 위치였다. 거리는 아주 미묘하게 줄어들어 있었다. 재현은 그 사실을 눈치챘다. 고양이는 물건을 내려놓은 뒤 한 발 물러나 앉았다. 시선은 계속 재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어제와는 다른 종류의 확인이 담겨 있었다. 재현은 곧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 시선을 그대로 받아냈다. 마치 어떤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사람처럼 그는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했다. 서두르면 안 될 것 같았고 무심하게 굴어도 안 될 것 같았다. 그 사이에서 그는 천천히 몸을 기울여 잎사귀를 집어들었다. 입은 가볍고 건조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은 별다를 것이 없었지만 재현의 마음속에서는 묘한 울림이 생겼다. 고양이는 그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그가 잎을 완전히 손에 쥐는 것을 확인한 뒤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로 사라지지 않았다. 잠시 그 자리에 머물렀다. 재현은 문득 생각했다. 이 상황이 우연의 반복이라면 이렇게 규칙적일 수 있을까? 어제와 오늘, 같은 시간대에, 같은 방식으로 물건을 내려놓고 그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지켜본다. 이것은 단순한 먹이 활동이 아니었다. 고양이는 음식을 요구하지 않았다. 소리를 내지도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를 제공하는 쪽에 가까웠다. 그는 잠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몇 년 전 잠깐 길고양이를 돌본 적이 있어 남아있던 사료가 생각났다. 유통기한은 지났지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였다. 그는 작은 그릇 2개를 꺼냈다. 하나에는 물을, 다른 하나에는 사료를 담았다. 다시 현관 앞에 두고 몇 걸음 물러났다. 고양이는 쉽게 다가오지 않았다.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재현과 그릇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계산이 담겨 있었다. 재현은 그 판단의 과정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말을 하지 않았고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잠시 후 고양이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다. 먼저 물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사료 쪽으로 이동했다. 먹는 속도는 빠르지 않았지만 경계심이 완전히 풀린 것도 아니었다. 재현은 그 모습에서 익숙한 감정을 발견했다. 주변 상황을 끝까지 의심하는 태도, 언제든 도망칠 준비를 하는 긴장. 그것은 그가 최근 몇 주 동안 세상을 대하던 방식과 닮아 있었다. 고양이는 그릇을 비운 뒤 다시 재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감사나 애교가 없었다. 대신 확인이 있었다. 마치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듯했다. 그리고 다시 방향을 돌려 사라졌다. 현관 앞에는 잎사귀와 빈 그릇만 남았다.
재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고양이가 떠난 방향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상한 기대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작은 반복이 자신에게 의미를 만들고 있었다. 그는 잎사귀를 집 안으로 가져왔다. 전날의 풀탭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두 물건은 나란히 놓였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단순한 쓰레기의 집합과는 달랐다. 재현은 그 물건들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정리했다. 마치 어떤 기록을 남기듯 그 순서를 기억하려 했다. 저녁이 깊어질수록 그는 생각에 잠겼다. 회사에서의 자리, 사라진 직함, 멈춘 커리어. 그 모든 것과 별개로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 반복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선택받을 수 있는 존재인지 고민했다. 그것은 면접 결과나 연봉과는 다른 종류의 문제였다. 다음 날도 그는 같은 시간에 현관을 열었다. 이제는 우연이라고 부르기 어려웠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 기다림은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명확한 목적을 지닌 행동처럼 느껴졌다. 고양이는 또 나타났다. 이번에는 작은 마른 꽃을 물고 있었다. 색은 거의 발에 있었지만 형태는 유지되고 있었다. 재현은 그 물건을 보는 순간 이 반복이 우연의 범주를 벗어났다는 확신을 가졌다. 고양이는 무작위로 아무 것이나 가져오는 것이 아니었다. 선택의 흔적이 있었다. 꽃은 전날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놓였다. 거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재현은 그것을 눈치채면서도 일부러 감정의 속도를 조절했다. 너무 빠르게 의미를 부여하면 이 관계가 깨질 것 같았다. 그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꽃을 집어들고 다시 그릇을 내놓았다. 이제는 일종의 의식이 되었다. 고양이는 물건을 놓고 재현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대신 물과 사료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 교환의 본질은 음식이 아니었다. 재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고양이는 굶주림만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을 향해 무엇인가를 던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3개의 물건을 나란히 정리했다. 풀탭, 노란 잎, 마른 꽃. 그는 서랍을 열어 그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이유를 묻는다면 설명할 수 없겠지만 버릴 수 없다는 확신만은 분명했다. 그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 반복적으로 남긴 흔적이었다. 재현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만약 이 작은 존재가 계속해서 자신을 찾아온다면 그는 그 기대를 감당할 수 있을까? 아직은 단순한 반복이지만 그 안에는 점점 커지는 무게가 실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도착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그는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더 이상 하루가 완전히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정해진 시간에 문을 열어야 할 이유가 생겼고 식탁 위 서랍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작은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관계의 시작이었다. 그 반복은 멈추지 않았다. 박재현은 더 이상 그것을 우연이라 부르지 않았다. 검은 고양이는 거의 같은 시간에 나타났고 매번 무언가를 물고 왔다. 작고 하찮아 보이는 물건들이었지만 그것들은 늘 묘하게 눈에 띄었다. 마른 꽃. 다음 날에는 작은 금속 와셔가 놓였다. 어디에서 굴러다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표면이 반짝였다. 그 다음에는 얇은 끈 조각이 나타났다. 길지 않았고 군데군데 닳아 있었다. 그러나 고양이는 그것을 분명히 선택해 들고 왔다. 재현은 이제 그 고양이가 자신을 확인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물건을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는 시선은 단순히 먹이를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느꼈다. 고양이는 그가 그 자리에 있는지, 여전히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재현 역시 그 고양이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
현관 앞에 나서는 시간은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그는 그 시간을 하루의 기준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채용 사이트를 확인하고 답이 없는 메일함을 닫고 무의미한 검색을 몇 번 반복한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거운 생각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곧 그 작은 검은 형체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 무거운 생각은 항상 비슷했다. 자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감각. 회사는 다른 인력으로 채워졌고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되었다. 세상은 그의 부재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는 그 사실을 이해하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럴 때마다 고양이는 정확히 그 순간에 등장했다. 어느 날, 그는 그 연결을 분명히 인식했다. 지원한 회사에서 또다시 불합격 통보 메일을 받은 직후였다. 이유는 없었다. 형식적인 문장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고양이는 이번에도 무언가를 물고 있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었다. 색이 발에 있었지만 형태는 분명했다. 재현은 그것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억눌러 두었던 감정이 잠시 풀렸다. 이상하게도 그는 분노보다 안도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적어도 이 작은 존재에게는 자신이 여전히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 물건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예전보다 조금 더 천천히 고양이를 바라보았다.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그 시선 안에는 이전보다 덜 흔들리는 태도가 담겨 있었다. 고양이는 그것을 감지한 듯 잠시 멈췄다가 조용히 사료를 먹었다. 물을 마시는 속도도 전보다 조금 느려졌다. 재현은 그 변화를 알아챘다. 고양이 역시 조금씩 거리를 좁히고 있었다. 여전히 경계심은 남아 있었지만 완전히 도망칠 준비를 한 모습은 아니었다. 그는 그 미세한 변화를 소중하게 여겼다. 그것은 서두를 수 없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집 안의 서랍에는 점점 더 많은 물건이 쌓였다. 풀탭, 노란 잎, 마른 꽃, 금속 와셔, 끈 조각, 플라스틱 조각. 그는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날짜를 세지 않으려 애썼다. 며칠째인지 굳이 계산하지 않았다. 대신 반복의 밀도를 느꼈다. 이 관계가 하루 이틀의 변덕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재현은 점점 고양이를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이 동네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을 그 작은 존재가 어떤 경로로 움직이는지 상상했다. 그가 사는 빌라 뒤편에는 오래된 주차 공간과 비어있는 창고가 있었다. 사람들의 관심이 닿지 않는 구역이었다. 아마도 그곳 어딘가가 고양이의 생활권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그 영역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다. 관계는 아직 현관 앞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고양이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책임이 생길 것 같았다. 지금은 그저 반복을 지켜보는 단계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서는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하루를 계획할 때 고양이의 방문 시간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 외출을 하더라도 그 시간 전에 돌아왔다. 면접이 잡히지 않은 공백 속에서 그 방문은 유일하게 확실한 일정이 되었다. 어느 날, 고양이는 마른 풀잎을 여러 개 물고 왔다. 그중 하나는 거의 부서질 듯 연약했다. 재현은 그것을 받아들면서 생각했다. 왜 굳이 이런 것들을 모아오는 걸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쓸모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회사에서 인정받던 기준, 효율과 생산성의 논리가 이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고양이는 쓸모없는 것을 가져왔다. 그러나 그 쓸모없음이야말로 의미였다. 그것은 교환의 가치가 아니라 존재의 증거였다.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 무언가를 선택해 가져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했다. 재현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는 오랫동안 성과로 자신을 증명해 왔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는 서랍을 열어 물건들을 다시 꺼냈다. 식탁 위에 일렬로 늘어놓았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모양과 색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는 그 물건들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자신은 지금 무엇을 받고 있는가? 단순한 우연인가? 아니면 반복을 통해 형성된 신뢰의 시작인가? 다음 날에도 고양이는 나타났다. 이번에는 작고 마른 씨앗 껍질을 물고 왔다. 점점 물건의 크기는 줄어들었지만 의미는 줄어들지 않았다. 재현은 이제 그 고양이가 단순히 먹이를 얻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사료를 주지 않더라도 고양이는 어쩌면 여전히 물건을 가져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은 그를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만약 자신이 현관에 나오지 않는 날이 생긴다면 고양이는 어떻게 반응할까? 물건을 내려놓고 돌아갈까? 아니면 더 이상 오지 않을까? 그는 그 가능성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불안해졌다. 자신이 이 반복에 기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재현은 어느 날 일부러 사료를 조금 늦게 내놓았다. 고양이가 물건을 내려놓고 지켜보는 동안 그는 잠시 망설였다. 고양이는 재촉하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유지했다. 그 눈빛에는 요구가 아니라 확인이 담겨 있었다. 재현은 결국 그릇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은 시험을 받는 쪽이 아니라 선택을 받는 쪽이었다. 그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이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직 집 안으로 들일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 앞선 단계였다. 그러나 적어도 이 반복을 지키겠다는 결심은 생겼다. 고양이가 나타나는 시간에 자신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다짐이었다. 서울의 속도는 여전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채용 공고는 매일 새로 올라왔고 탈락 메일도 몇 통 더 쌓였다. 그러나 재현의 하루는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완전히 공허한 상태로 저녁을 맞이하지 않았다. 현관 앞에 놓일 작은 물건을 기다리는 시간은 그가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처럼 느껴졌다. 고양이는 계속해서 물건을 가져왔다. 재현은 그것을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 서랍은 점점 채워졌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반복이 자신을 어디론가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인식하기 시작했다. 아직 그 방향은 분명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멈춰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완전히 고립된 사람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매일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되었다. 그 반복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즈음 재현은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 이 상황을 보게 되었다. 같은 빌라에 사는 김수민이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그녀는 29살로 구청에서 계약직 행정 업무를 하고 있었다.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종종 현관 앞에서 마주치곤 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다.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정도였다. 그날도 재현은 평소와 다름없이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고양이는 물건을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선 상태였다. 수미는 우편함을 확인하다가 그 모습을 보았다. 잠시 멈춘 뒤 고양이와 재현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람보다는 흥미가 섞여 있었다. 수미는 가볍게 말했다. 그 고양이가 다른 집 앞에는 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재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 어딘가가 조용히 울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그동안 고양이가 자신을 찾아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우연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타인의 관찰은 그 여지를 줄였다. 수미는 그 고양이가 여러 날 동안 이 집 앞에만 나타났다고 했다. 다른 집 현관 앞에는 머무르지 않았고 쓰레기 봉투를 뒤지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현은 그 말을 듣고도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고양이가 물건을 내려놓은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재현의 시선은 조금 달라졌다. 그는 고양이의 출현을 기다리는 동시에 그 출현의 경로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고양이는 늘 비슷한 방향에서 나타났다. 빌라 뒤편에 연결된 좁은 공간을 지나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다. 재현은 그동안 그 구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구역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고양이가 사라지는 방향을 기억하려 했다. 물건을 내려놓은 뒤 고양이는 빠르게 움직여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 속도는 경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재현은 그 속도 안에 축적된 경험을 상상했다.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게 만든 시간들,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밀려났을지도 모를 기억들, 고양이가 다시 물건을 가져온 날, 재현은 일부러 몇 걸음 더 바깥으로 나갔다. 고양이는 잠시 멈췄다. 거리는 다시 유지되었다. 재현은 더 나아가지 않았다. 그가 깨달은 것은 명확했다. 이 관계는 좁혀질 수는 있지만 강요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다. 수미는 며칠 뒤 다시 재현을 마주쳤다. 그녀는 웃으며 고양이 이야기를 꺼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고양이는 눈에 띄지 않았다고 했다. 먹이를 얻기 위해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는 다른 길고양이들과 달리 그 검은 고양이는 특정한 움직임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재현은 그 말을 듣고 묘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 고양이가 자신만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부담이 아니라 무게였다. 누군가에게 선택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응답해야 할 요구처럼 느껴졌다. 그는 점점 고양이의 생활 반경을 상상하는 시간을 늘렸다. 빌라 뒤편에는 오래된 창고와 관리가 되지 않는 주차 공간이 있었다.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곳이었다. 그 공간이 고양이에게는 은신처일 가능성이 컸다. 재현은 그 장소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생각했다. 누군가의 관심 밖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안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과 고양이를 겹쳐보았다. 회사에서 밀려난 뒤 그는 도시의 중심에서 벗어난 기분을 느꼈다.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왔다. 고양이 역시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구역에서 움직였다. 그 유사성은 우연 이상으로 다가왔다. 어느 날, 고양이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나타났다. 재현은 그 시간 동안 괜히 불안해졌다. 현관 앞에 서서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척하면서도 귀는 바깥의 작은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이미 깊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감정이었다. 고양이가 나타났을 때 재현은 안도했다. 이번에는 작고 마른 꽃잎이었다. 이전보다 더 연약해 보였다. 재현은 그 물건을 받아들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는 여전히 취업 준비를 해야 했고 이력서를 보내야 했으며 면접 기회를 찾아야 했다. 그러나 그 모든 일과 별개로 이 반복을 지키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었다. 수미는 다시 한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고양이가 이 집을 안전한 장소로 인식한 것 같다고. 재현은 그 말을 곱씹었다. 안전한 장소. 자신은 지금 누구에게 안전한 존재인가? 회사에서는 필요 없는 인력으로 분류되었고 친구들에게는 잠시 쉬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작은 고양이에게는 다른 의미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재현은 서랍을 열어 지금까지 모은 물건들을 꺼냈다. 그는 그것들을 다시 배열했다. 순서를 바꾸지 않았다. 처음부터 쌓인 흔적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것은 자신과 고양이 사이의 시간 기록처럼 느껴졌다. 외부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관계의 증거였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만약 고양이가 사라진다면 자신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 단순한 아쉬움으로 끝날까?
아니면 다시 처음의 공허함으로 돌아갈까? 그 질문은 그를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재현은 다음 날 고양이가 오는 방향을 더 자세히 지켜보았다. 고양이는 늘 같은 쪽에서 나타났고 같은 쪽으로 사라졌다. 그 경로는 분명히 존재했다. 그는 언젠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었다. 지금은 현관 앞에서의 반복이 전부였다. 수민의 말은 그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다. 우연이라 생각하며 가볍게 넘길 수 있었던 상황이 이제는 명확한 선택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고양이는 여러 집 중에서 이 집을 택했다. 여러 사람 중에서 자신을 택했다. 그 선택은 설명되지 않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다. 재현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다. 선택받는다는 것은 기대를 동반한다. 그는 자신이 그 기대를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아직 자신의 삶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고양이는 망설이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물건을 가져왔다. 반복은 계속되었다. 재현은 점점 이 관계가 하나의 의식처럼 굳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현관 앞에서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가 되었다. 그는 그 구조 안에서 조금씩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요구하는 속도와는 다른 리듬이었다. 빠르게 성과를 내고, 빠르게 이동하고, 빠르게 교체되는 시스템과는 거리가 먼 속도. 고양이의 반복은 느렸지만 분명했다. 그리고 그 분명함이 재현을 붙잡고 있었다. 그는 아직 고양이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경계가 흐려지고 있었다. 자신이 이 관계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요구할지, 그는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박재현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인천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면접을 보러 올 수 있느냐는 연락이었다. 업무는 창고 관리와 상하차 보조, 재고 정리 같은 일이었다. 경력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급여는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가능하다고 전화를 끊은 뒤 그는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분명 기다려왔던 연락이었다. 3주 넘게 답이 없던 상황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일정이 잡힌 셈이었다. 당연히 가야 하는 자리였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통화를 마친 직후 머릿속을 스친 생각 하나가 그를 멈추게 했다. 근무 시간이었다. 물류센터는 이른 시간부터 근무가 시작된다고 했다. 만약 채용된다면 하루의 대부분을 집 밖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현관 앞에 서 있던 그 시간도 사라질 가능성이 컸다. 고양이가 찾아오는 시간과 겹칠 수 있었다. 그 사실이 이상할 만큼 크게 다가왔다. 그는 스스로를 나무랐다. 현실적인 선택 앞에서 길고양이를 떠올린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있었고 더 미룰 여유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서는 계산이 복잡해졌다. 이 관계가 끊긴다면 자신은 어떤 상태로 돌아가게 될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오후 김수민이 빌라 앞에서 재현을 불렀다. 그녀는 관리사무소에서 전달받은 공지를 전해주었다. 빌라 뒤편 공간이 정비될 예정이라고 했다. 올해 방치된 창고와 주차 구역을 정리하고 매각된 인접 건물과 함께 재정비 작업이 진행된다는 내용이었다. 트럭과 작업 인력이 들어올 것이고 며칠간 소음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고양이의 이동 경로가 떠올랐다. 늘 같은 방향에서 나타났던 그 검은 형체.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던 구역. 고양이에게는 익숙한 은신처였을 가능성이 컸다. 정비 작업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다.
그 작은 존재에게는 안전의 붕괴일 수 있었다. 수미는 별일 아니듯 말했지만 재현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고양이가 밤마다 사라지던 방향을 떠올렸다. 만약 그 공간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진다면 고양이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그는 그 질문을 쉽게 흘려보낼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고양이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나타났다. 입에는 짧은 실 조각이 물려 있었다. 거의 끊어질 듯한 가느다란 끈이었다. 재현은 그것을 받아들면서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생각했다. 단순히 사료를 놓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고양이를 집 안으로 들이는 것을 상상했다. 따뜻한 공간, 안정적인 먹이, 더 이상 사람들의 발길을 피할 필요 없는 생활. 그러나 그 상상은 곧 다른 질문으로 이어졌다. 고양이가 그것을 원할까? 지금까지 유지해 온 거리를 갑자기 무너뜨리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 면접 일정은 며칠 뒤로 잡혀 있었다. 재현은 그 날짜를 머릿속에 두고 계산했다. 정비 작업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다고 했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는 고양이가 계속해서 이 집을 찾는다면 최소한 선택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그는 고양이가 오기 전 잠시 뒤편 공간을 살폈다. 정비 준비가 이미 시작된 듯했다. 일부 물건이 이동되어 있었고 관리자가 드나드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더 이상 그곳이 오래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고양이가 나타났을 때 재현의 마음은 복잡했다. 오늘은 작은 금속 조각이었다. 여전히 선택된 물건이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며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다. 자신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취업이라는 현실과 이 반복이 주는 의미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 고양이는 여전히 경계심을 유지한 채 사료를 먹었다. 그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재현의 마음은 달라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관계를 현관 앞에서만 머물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정비 작업이 시작되면 고양이는 선택의 여지 없이 밀려날 수 있었다. 그는 면접 전화를 다시 떠올렸다. 이 일자리는 그의 생활을 다시 구조 안으로 넣어줄 기회였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며 다시 사회의 리듬에 맞추어 움직이는 삶, 그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리듬이 고양이와의 시간을 지워버릴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재현은 자신이 지금 단순한 애정이나 연민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고양이는 그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를 필요 없는 사람으로 여기던 시간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 반복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이 그를 다시 책임이라는 감정으로 이끌고 있었다. 그는 밤에 서랍을 열어 지금까지 모은 물건들을 꺼냈다. 그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이 작은 조각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다. 고양이는 매번 물건을 가져오며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자신이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것인지, 면접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의 마음은 더 조여왔다. 정비 작업 일정도 구체화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을 흘려보낼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고양이가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했다. 그날 저녁, 고양이는 또 다른 작은 조각을 내려놓았다. 재현은 그것을 받아들면서 결심이 조금씩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선택은 자신이 해야 했다. 면접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고양이를 그대로 두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그는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현실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이 작은 존재를 놓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날 밤, 그는 휴대전화를 들고 면접 시간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자신이 이 관계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지,
고양이는 이미 자신을 선택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자신이 그 선택에 응답할 것인지였다. 박재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빌라 뒤편 정비 작업은 곧 시작될 예정이었고 면접 일정도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두 가지를 동시에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점점 압박을 느꼈다. 고양이를 그냥 두기에는 위험했고 그렇다고 강제로 끌어들이는 것도 망설여졌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그의 판단을 재촉했다. 그는 수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수민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양이 이동장을 빌려주겠다고 했다. 예전에 잠깐 고양이를 키운 적이 있다며 무리하게 다가가지 말고 자연스럽게 접근하라고 조언했다. 큰 동작을 하지 말 것, 급하게 움직이지 말 것, 고양이가 긴장하면 그대로 멈출 것.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초조함이 앞서고 있었다. 그는 이동장을 현관 옆에 두었다. 평소와 같은 위치에 사료를 준비해두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그러나 자신이 평소와 다르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고양이는 늘 그 미묘한 변화를 감지해왔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검은 고양이는 나타났지만 현관 앞에 놓인 낯선 물체를 보는 순간 멈췄다.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흘렀다. 물건을 내려놓지도 않았다. 대신 한참을 바라보았다. 재현은 숨을 고르고 기다렸다. 말은 하지 않았다. 억지로 다가가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의도는 이미 드러나 있었다. 고양이는 서서히 뒤로 물러났다. 급하게 도망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거리를 늘렸다. 재현은 그 움직임을 보며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확신이 밀려왔다. 그동안 쌓아온 반복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고양이는 사료에 접근하지 않았다. 대신 평소보다 더 멀리 물건을 내려놓고 사라졌다. 작은 마른 잎이었다. 현관과의 거리는 눈에 띄게 벌어져 있었다. 재현은 그 차이를 분명히 인식했다. 그것은 단순한 거리 이상의 의미였다. 다음 날도 상황은 비슷했다. 고양이는 나타났지만 이동장을 보자 멈췄다. 물건을 놓는 위치는 여전히 멀었다. 재현은 그 변화를 보며 자신이 고양이의 신뢰를 압박으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고양이를 보호하고 싶다는 명분으로 관계의 속도를 강제로 끌어올리고 있었다. 그는 밤에 서랍을 열어 지금까지 모은 물건들을 다시 꺼냈다. 하나하나 손에 들며 생각했다. 풀탭, 노란 잎, 마른 꽃, 금속 조각, 끈. 고양이는 매번 선택해 가져왔다. 그 선택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반복이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은 그 자발성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통보를 받았을 때의 감정이 떠올랐다. 준비되지 않은 변화, 선택권 없이 밀려나는 경험. 사람들은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찾으라고 말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 속에는 그의 속도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그는 그때의 감정을 지금 고양이에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했다. 고양이는 여전히 물건을 가져왔다. 그러나 거리는 유지되었다. 사료를 먹는 속도도 달라졌다. 이전보다 빠르게 먹고 곧바로 사라졌다. 재현은 그 차이를 무시할 수 없었다. 관계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이동장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것은 보호의 도구였지만 고양이에게는 위협의 상징이 되고 있었다. 재현은 한동안 그것을 치우지 못했다. 자신이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그는 결정을 내렸다. 이동장을 집 안으로 들여놓았다. 현관 앞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로 옮겼다. 그날 저녁, 고양이는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물고 있었다. 재현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
물건을 받아들고 사료를 내놓고 물러섰다. 고양이는 여전히 경계심을 유지했지만 이전처럼 완전히 멀어지지는 않았다. 재현은 그 변화를 천천히 받아들였다. 관계는 다시 처음 단계로 돌아간 듯했다. 그러나 그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정비 작업은 다가오고 있었지만 신뢰를 깨뜨린 채로 고양이를 붙잡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고양이를 집 안으로 들이는 것이 정말 최선인지, 아니면 그 선택이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인지. 고양이는 아직 집 안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 선택은 고양이의 몫이어야 했다. 다음 날, 고양이는 또 다른 작은 조각을 내려놓았다. 거리는 아주 조금 줄어 있었다. 재현은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이동장이 사라진 자리를 확인한 듯 고양이의 시선은 이전보다 덜 날카로웠다. 그는 그 사실을 소중하게 여겼다. 정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재현은 여전히 고민했다. 그러나 이제는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 강요가 아니라 기다림. 보호가 아니라 선택. 그는 그 관계의 속도를 고양이에게 맡기기로 했다. 밤마다 서랍을 열어 물건들을 바라보는 습관은 계속되었다. 그 작은 조각들은 그가 조급함을 누르는 이유가 되었다. 고양이는 매번 스스로 찾아왔다. 그 반복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면접 일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현실은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재현은 이제 알고 있었다. 무엇이든 선택은 강요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고양이에게도, 자신에게도. 그는 기다리는 쪽을 택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다. 그날 아침, 박재현은 특별한 기대 없이 현관문을 열었다. 전날 밤까지도 그는 조급함을 내려놓으려 애쓰고 있었다. 이동장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워두었고 고양이에게 더 이상 어떤 방향도 강요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한 상태였다. 그 다짐은 쉽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전처럼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결심만은 분명했다. 문을 여는 순간 그는 걸음을 멈췄다. 바닥에는 지금까지 고양이가 가져왔던 물건들이 한꺼번에 놓여 있었다. 풀탭, 노란 잎, 마른 꽃, 금속 조각, 끈, 플라스틱 조각. 거기에 더해 작은 빨간 잎과 하얀 꽃잎, 매끄러운 돌 조각까지 더해져 있었다. 그것들은 흩어져 있지 않았다. 서로 간격을 두고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었다. 재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물건들은 단순한 모험이 아니었다. 고양이가 밤사이 여러 번 오갔을 가능성이 떠올랐다. 하나를 놓고 다시 돌아가 또 하나를 가져왔을 것이다. 그 반복을 혼자서 이어갔을 시간. 재현은 그 사실을 떠올리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서서히 그 앞에 섰다. 손을 뻗어 하나씩 집어들었다. 각 물건에는 이미 알고 있는 기억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 풀탭, 그 다음에 잎, 그 이후의 조각들. 그것은 관계의 기록이었다. 고양이는 그것을 한 번에 꺼내 놓음으로써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다. 재현은 자신이 어떤 표정으로 그 물건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의식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통보받던 날 이후 그는 자신의 존재가 정리된 느낌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금 이 배열은 그 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누군가가 자신과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는 고양이가 어디에 있는지 찾으려 주변을 살폈다. 조금 떨어진 위치에서 검은 형체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도망칠 준비를 한 태도는 아니었다. 대신 결과를 기다리는 듯한 시선이었다. 재현은 그 눈빛을 마주하며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그는 천천히 물건들을 모았다. 그리고 가슴 안에서 어떤 결정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면접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동시에 이 관계를 잃지 않겠다고. 그 선택은 둘 중 하나를 버리는 방식이 아니어야 했다. 재현은 곧바로 휴대전화를 들었다. 물류센터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는 정해진 시간보다 몇 시간 늦게 면접을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이유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단지 조정이 가능한지만 확인했다. 잠시의 침묵 끝에 상대는 가능하다고 답했다. 재현은 짧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내려놓은 뒤 그는 다시 고양이를 바라보았다. 고양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재현은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일도 포기하지 않고 너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그것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내린 분명한 선언이었다. 그는 이동장이 놓여있던 자리를 완전히 비워두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아예 치워버렸다. 대신 현관 앞에는 사료와 물만 남겨두었다. 강요의 흔적을 지우고 싶었다. 고양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유지하고 싶었다. 그날 오후, 그는 빌라 뒤편으로 향했다. 정비 작업이 시작될 기미가 보이고 있었다. 인부들이 드나들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일부 물건은 이미 이동된 상태였다. 재현은 고양이가 자주 사라지던 방향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처음으로 그 경로를 직접 따라가기로 했다. 그가 멈춰선 곳은 오래된 창고 옆이었다. 그곳 어딘가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검은 눈이 좁은 틈 사이로 보였다. 고양이는 그 안에 있었다. 도망치지 않았지만 완전히 나오지도 않았다. 주변에는 곧 변화가 닥칠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재현은 그 앞에 앉았다. 급하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아침에 모아둔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다. 바닥 위에 차례대로 놓았다. 풀탭, 잎, 꽃, 조각들. 고양이가 배열해 두었던 순서를 기억하며 비슷하게 정리했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 머물렀다. 인부들의 소리가 멀지 않게 들렸지만 재현은 움직이지 않았다. 고양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금씩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먼저 코끝이 보였다. 그 다음 한 발 그리고 천천히 전체 모습이 드러났다. 고양이는 바닥에 놓인 물건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냄새를 맡고 시선을 옮겼다. 그것이 그대로 돌아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듯했다. 재현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 순간이 강요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다. 고양이는 잠시 멈췄다가 재현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이전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였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이마를 그의 손끝에 닿게 했다. 그 접촉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충분했다. 재현은 그 작은 신뢰의 표시를 온전히 받아들였다. 그는 이동장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고양이가 스스로 그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몇 걸음 떨어진 뒤 멈추고 다시 기다렸다. 고양이는 주변을 살피다가 조금씩 따라왔다. 완전히 붙지는 않았지만 거리를 유지한 채 움직였다. 그날 저녁, 정비 작업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트럭과 장비가 들어오고 오래된 구조물들이 치워지기 시작했다. 재현은 그 소란이 커지기 전에 고양이를 집 안으로 들였다. 현관문을 열어둔 채로 기다렸고 고양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발을 들였다. 문이 닫히는 순간 재현은 비로소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고양이는 아직 완전히 안심하지 않았다. 집 안에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이었다. 고양이는 스스로 안으로 들어왔다. 재현은 그날 밤 서랍을 열지 않았다. 대신 물건들을 깨끗한 유리병에 담아 싱크대 위에 올려두었다. 더 이상 숨겨둘 이유가 없었다.
그것은 지나간 시간의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관계의 시작이었다. 면접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었다. 그는 일자리를 잡기 위해 나갈 것이고 다시 도시의 리듬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고 있었다. 돌아올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그를 기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검은 고양이는 조용히 집 안을 탐색하고 있었다. 완전히 편안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지도 않았다. 재현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구원은 거창한 사건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두 존재가 서로를 선택하는 순간, 그 선택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일지도 모른다고. 고양이를 집 안으로 들인 뒤에도 모든 것이 단번에 달라지지는 않았다. 박재현은 그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검은 고양이는 현관을 넘었지만 집 전체를 자신의 공간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일정한 구역 안에서만 머물렀다. 식탁 아래와 벽 근처, 그리고 창문 가까운 자리 사이를 오갔다. 그 움직임은 여전히 계산되어 있었고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재현은 일부러 시선을 오래 두지 않았다.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양이는 몸을 낮췄다. 그래서 그는 바닥에 앉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사료를 놓았다. 사료를 먹는 동안에도 고양이는 주변을 경계했다. 재현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서두르지 않겠다고 다시 다짐했다. 이 관계는 이미 한 번 압박으로 흔들린 적이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고양이는 먼저 다가오지 않았다. 재현은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느꼈다. 갑작스럽게 변하는 친밀함은 신뢰라기보다 적응에 가까울 수 있었다. 그는 이 작은 존재가 천천히 선택하도록 두기로 했다. 그 과정이 길어지더라도 감수할 생각이었다. 면접 날이 다가왔다. 재현은 오래간만에 정장 대신 단정한 셔츠를 꺼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몇 주 동안 집 안에서만 머물던 사람의 표정과 다시 사회로 나가려는 사람의 표정은 달랐다. 그는 신발끈을 매며 잠시 멈췄다. 집안 어딘가에 있는 고양이를 떠올렸다. 그는 출발 전 사료와 물을 충분히 채워두었다. 문을 나서기 전 고양이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재현은 그 사실에 작은 안도를 느꼈다. 그는 말없이 문을 닫았다. 돌아올 곳이 있다는 감각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다가왔다. 물류센터 면접은 화려하지 않았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간단한 경력을 설명하고 업무 내용을 듣고 근무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재현은 더 이상 과장하거나 자신을 크게 포장하지 않았다. 필요한 만큼만 설명했다. 그는 다시 사회의 일부로 들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문턱을 넘고 있었다. 며칠 뒤, 채용 연락이 왔다. 합격이었다. 그는 전화를 끊은 뒤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승리의 감정보다는 안정에 가까웠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올 급여, 일정한 출퇴근 시간, 다시 회복되는 생활의 구조. 그는 그것이 지금의 자신에게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근무가 시작되자 하루는 빠르게 흘러갔다.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서고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다. 몸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이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자신이 다시 기능하고 있다는 감각이 생겼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고양이는 일정한 거리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변화가 조금씩 나타났다. 재현이 바닥에 앉으면 고양이는 이전보다 가까운 위치에 자리했다. 사료를 먹는 속도도 느려졌다. 집안의 소리에 놀라는 횟수도 줄어들었다. 어느 날 밤, 재현은 거실 소파에서 잠시 잠이 들었다. 잠결에 시선을 옮기자 복도 끝에 작은 검은 형체가 서 있었다. 고양이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현관 앞에서 보았던 것과 닮아 있었다. 확인하는 눈빛이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고양이 역시 자신이 여전히 이 집에 있는지를 매번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그날 처음으로 고양이에게 이름을 붙였다. 하루컴은 색을 떠올리게 하는 의미이기도 했고 하루하루를 다시 시작하게 해준 존재라는 생각도 담겨 있었다.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분명히 자리 잡았다. 아침마다 출근 준비를 할 때면 현관 근처에 작은 조각이 놓여 있었다. 마른 잎, 종이 조각, 끈, 작은 돌. 집 안으로 들어온 뒤에도 고양이는 물건을 가져오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습관처럼 이어졌다. 재현은 그것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서랍에 넣지 않았다. 대신 작은 유리병을 하나 꺼내 싱크대 위에 두었다. 그 안에 하나씩 담았다. 병은 점점 채워졌다. 그것은 우울한 시기의 기념품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 반복적으로 남긴 선택의 증거였다. 일은 힘들었지만 재현은 예전처럼 자신을 과도하게 몰아붙이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성과로만 자신을 정의하면 언제든지 밀려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러나 누군가에게 돌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은 다른 종류의 안정이었다. 하루는 여전히 완전히 순한 고양이는 아니었다. 낯선 소리에 놀라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러나 재현이 집에 돌아오면 멀리서라도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작은 환영이었다. 말 없는 확인이었다. 재현은 종종 생각했다. 자신이 회사를 떠났을 때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갔다. 그는 그 흐름에서 밀려났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때 이 작은 고양이는 그를 찾아왔다. 아무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고 그저 반복해서 물건을 내려놓았다. 그 반복이 그를 다시 일으켰다. 거창한 계획이나 대단한 결심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그를 다시 움직이게 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응답하기로 한 순간부터 그는 다시 자신의 삶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유리병 안의 조각들은 점점 쌓여갔다. 재현은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했다.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선택이 때로는 사람을 다시 일으킨다는 사실에. 도시의 속도와 경쟁 속에서 잊기 쉬운 감각이지만 누군가에게 돌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은 사람을 버티게 한다는 사실을 어느 날 밤, 재현은 조용히 하루를 바라보았다. 검은 털 사이로 반짝이는 눈이 그를 향해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구원은 누군가를 완전히 바꾸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일지도 모른다고. 두 존재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불필요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매일 작은 조각을 물고 와서 현관 앞에 놓았던 시간은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남아 있었다. 사람은 때로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조용한 반복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 재현은 유리병을 한번 바라보고 불을 끄기 전 생각했다.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와 준다는 것은 이미 충분한 이유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삶은 거대한 전환이 아니라 이렇게 작고 확실한 선택들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어 한 사람의 마음과 한 존재의 선택을 함께 따라와 주신 것에 깊은 존경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경청이 있었기에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글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비추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창한 성공이나 극적인 변화보다 작고 조용한 선택이 한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돌아갈 이유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작은 신뢰가 삶을 이어가는 힘이 된다는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도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을 담은 이야기를 꾸준히 전하고자 합니다. 이 채널이 계속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남겨주십시오.
또한 채널 구독을 통해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